안녕하세요 여러분, 둥지TV의 신법사 저스틴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이하여 2019년도 이민 총정리와 2020년 올해의 이민 동향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의 이민 프로그램들이 지난 12월 31일부로 모두 마감을 하고 새로운 2020년 선발권을 가진 이민 프로그램들이 이번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뉴스를 뽑아보자면 소도시 이민, RNIP 시행, 새로운 홈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 시행,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PNP의 선발 점수 향상과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의 빠른 마감까지 2019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이민 문턱이 다소 높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 2019년도 이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역시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동향이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가 집권한 자유당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라는 내용에 비해 2018년도 89,800개의 선발에 못 미친 85,300개의 선발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2019년도 선발수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생긴 후로 두 번째로 선발이 많은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선발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엔 24번의 선발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발이 적을 때는 3,200명에서 많을 때는 3,900명까지 선발을 하며 아주 큰 편차 없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의 전반적인 선발 점수는 작년도에 비해 상향선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 1월은 가장 낮은 선발 점수 438점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2019년도 10월 30일에는 475점으로 2019년도 익스프레스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연말의 마지막 5개 선발에서는 선발 인원을 3,900명에서 3,200명으로 급감하면서 선발 점수가 470점대를 계속 유지하였고 결국 2019년 마지막 이민 열차를 타려던 신청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자, 2019년도 인비테이션을 받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연도, 바로 2020년도에는 어떻게 이민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부에서는 2020년도에는 85,800명, 2021년도에는 88,800명으로 목표를 증가시키면서 이민자를 유치할 예정이라고 2018년도에 이미 발표를 하였고, 이는 2019년도 목표 81,400명보다 상향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빈번한 선발과 각 선발에 보다 많은 선발 인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즉 2019년도에 높았던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점수가 점점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캐나다는 이민자 수를 점점 증가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앞으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즉 노동력 감소입니다. 캐나다 인구는 매년 1%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1% 중 80%는 신규 이민자로 채워지고 있고 나머지 20%만이 새로운 출산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제학자에 따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20%에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이민이 캐나다 인구 증가의 9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구 증가 동향을 보았을 때 앞으로 캐나다는 매년 35만 명 그 이상을 추가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망으로 보게 된다면 향후 10년간은 350만 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10년간 280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한 것에 비해 25%나 증가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RNIP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제 각 주에서 선발한 11개의 소도시에서 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죠. 조건이 다른 이민 프로그램들에 비해 굉장히 간소화되고 쉬운 이민 방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민자가 대도시 이민을 선호하는 만큼 정부는 이민자가 소도시로 이주를 결정하고 이민을 준비할 경우 좀 더 낮은 이민 조건을 제시하며 소도시 발전을 중심으로 이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학 후 이민 방법으로 이민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학업을 위해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지난 10년간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유학 후 캐나다 정착을 고려하며 영주권 취득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에서는 유학생들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요. 이렇게 유학 후 이민까지 진행하는 많은 이유는 캐나다에서 유학한 이민 신청자들에게 이민 가산점을 많이 부여하고 유학을 한 학생들만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유학하고 영주권을 더욱 장려하려는 이유 또한 이를 통해 더 많은 고학력 노동자를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이며 캐나다 경제는 항상 이민자들에 의존하는 만큼 캐나다 이민 수용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한 인구 증가, 소도시 발전 및 유지, 그리고 고학력 노동자 유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민자 수용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2020년도에는 꼭 준비를 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법사였습니다.